공무원 월급으로 요즘 생활이 되긴 해? 한강로 호텔 17층 연회장에서 터져나온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 오미라의 도발적인 시선이 정은아를 향했어요.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벌어진 모멸이었죠. 우린 부족하지 않아. 은하의 조용한 대답에 연회장 곳곳에서 피식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용돈벌이도 안 될 텐데. 미라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이 은하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귀빈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남성이 은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은하님, 늘 감사드립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과연 이들을 찾아온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시간은 그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강을 내려다보는 한강로 호텔 17층 연회장에 10월의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며 넓은 홀을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 여의도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은하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짙은 회색 원피스 차림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유난히 소박해 보였어요.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길이에 소매는 팔꿈치를 살짝 가릴 정도였죠. 머리는 목덜미에서 단정히 뒤로 넘겨 묶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도 그녀만의 품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처럼 은은한 광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회장 안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늘샘 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였어요. 여기저기서 어머, 누구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하는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은하야.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조현정이었어요. 간호사 출신답게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그녀가 은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 단정했어요. 현정아, 정말 오랜만이야.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그랬죠.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는 차분한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와, 은하 정말 안 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미라였어요. 베이지색 샤넬 투피스에 목에는 굵직한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머리는 파마를 새로 한 듯 볼륨감 있게 세팅되어 있었고 진한 버건디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발끝에는 하이힐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미라야, 오랜만이야. 은하가 조용히 인사하자 미라는 위아래로 은하를 훑어보더군요. 마치 품정을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시선을 움직였어요. 그리곤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하야, 아직도 그 검소한 스타일이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다른 대화 소리를 압도할 만큼 컸거든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편한 게 제일이지. 은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요. 하지만 현정의 눈에는 은하의 미소가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입꼬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미세한 긴장이 스쳐갔거든요. 미라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주변 동창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치 봤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때 연회장 한쪽에서 익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7세의 김상호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뒤로 넘기시고 둥근 안경 너머로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을 보내고 계셨어요. 진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 여전히 근엄해 보였죠.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이자 현재 하늘샘고 동문회장이셨습니다. 선생님, 동창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어요. 미라도 갑자기 얌전해져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선생님 앞에서는 여전히 학생이 되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였어요. 모두들 건강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상석에 자리를 잡으시자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어요. 각자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누군가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라의 관심은 온통 은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은하야. 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남편은 뭐해? 아직도 공무원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회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슬쩍 이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응, 그냥 공무원이야. 아, 그래. 미라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어요. 마치 예상했던 답을 들은 것처럼요.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무원도 좋지. 안정적이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야. 현정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끼어들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하야, 애들은 어떻게 키웠어? 사교육비 많이 들었을 텐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힘들었겠다. 미라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해졌어요. 주변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키웠어. 다른 집과 별다를 거 없이. 은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도 요즘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했을까 궁금하더라고. 미라의 말에 일부 동창들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미라 옆에 앉아있던 박순이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미라야,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물었어요. 아, 맞다. 은하야, 너 요즘 뭐해? 애들 다 컸을 텐데 집에서 뭐하고 지내? 집에서 이런저런 일 도와주고 있어. 아, 봉사활동? 부녀회 같은 거? 미라가 다시 묻자 은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거지. 아이고, 우리 은하 착하긴 해. 그런데 봉사활동으로는 용돈벌이도 안 될 텐데. 연회장 한쪽에서 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이쪽까지 전해져 온 거였어요. 마치 은하의 대답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죠. 은하는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50년 가까이 교단에 서시며 수많은 학생들을 봐오신 분이시죠. 그 누구보다 사람의 속내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나서지 않으셨어요. 창밖으로 10월의 저녁 햇살이 연회장을 통과해 들어와 은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무언가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요. 미라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죠. 조용하고 수수한 은하를 보면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왠지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연회장에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함께 와인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였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졌죠. 동창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해외 법인장으로 승진했어. 미라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주변 동창들이 와 대단하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솔빛 식품이 요즘 잘 나간다더니 역시 미라 남편이야. 해외 법인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어요. 미라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입꼬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역력했죠.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MBA 중이야. 하버드는 아니고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이지만. 어머, 와튼 스쿨? 그것도 명문 아냐? 학비가 얼마나 들어? 미라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기분 좋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은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딸도 요즘 괜찮아.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거든. 다른 동창도 끼어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자랑 대회가 시작된 셈이었죠. 우리는 작년에 집을 바꿨어. 강남으로. 어디? 강남 어디? 압구정이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집값, 교육비, 자녀 자랑으로 흘러갔어요. 은하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들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하고 짧게 맞장구를 칠 뿐이었죠. 그런 은하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의 눈에 다시 묘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고양이처럼요. 그런데 은하야. 미라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다시 은하를 바라봤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슬쩍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요즘 생활이 되긴 해?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질문이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주변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현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잠시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부족하지 않아. 그래, 그게 다 안정적이란 소리네. 미라가 말끝을 비튼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공무원이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요즘 공무원도 힘들다던데 라고 속삭였죠. 은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와인잔을 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정만이 그 떨림을 눈치챘습니다. 미라야, 그만해. 현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이미 흥에 취한 상태였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우월감 때문인지 그녀의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요즘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집값도 그렇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미라의 시선이 은하의 옷차림을 다시 훑었어요. 그 시선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은하는 정말 대단해.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신기하다. 이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목청을 가다듬으셨어요. 미라야.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도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은하가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는지. 검소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은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어요. 그 모든 동작이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죠. 미라야,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데 은하는 정말 특별해. 그렇게 적게 쓰면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라의 말에는 칭찬인 듯 하면서도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 동창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나 돼? 과장급 정도면? 미라가 다시 물었을 때 은하의 눈에 잠깐 다른 빛이 스쳤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글쎄, 그냥 살만해. 살만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 미라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정말 그만해. 너무하잖아. 박순이가 강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귀를 막은 듯 했어요. 난 정말 궁금한 거야.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도 배울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지만 그 온화함 속에 묘한 단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라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맞아, 돈이 전부는 아니지.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돈 아냐?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은하는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떨림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잔 속의 와인이 살짝 흔들렸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숙제를 드디어 해결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시계 바늘이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창회는 이제 절반이 지났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자 은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단정히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현정의 눈에는 은하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카펫이 깔린 바닥 위로 은하의 발걸음 소리가 작게 울렸죠.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더욱 처져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았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세련된 공간이었지만
은하에게는 피할 곳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후, 긴 한숨이 거울에 김을 서렸어요. 은하는 찬물에 손을 적셔 눈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줬어요. 그때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푸른 등불 재단에서 온 메시지네.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읽는 순간 은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지난달 후원금으로 김민준 어린이의 소아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은하의 눈에 다른 종류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작은 미소가 입꼬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좋아졌구나. 은하는 지난달을 떠올렸어요. 7살 김민준 어린이의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재단의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했던 순간을요. 그때도 남편 세훈과 상의했었죠. 여보, 이런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지. 그럼요.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부부의 대화는 늘 그랬어요. 길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대화였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은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잖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상처와 당혹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은하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연한 핑크 색깔의 소박한 립스틱이었어요. 미라가 바르고 있던 진한 버건디 립스틱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은하에게는 이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핸드백을 정리하면서 은하는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재단에서 온 것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이번 주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후원 가정이 생겼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은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래, 이게 내 일이야. 은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하지만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서기 전 은하는 잠시 멈춰서서 연회장 쪽을 바라봤어요. 저기서는 여전히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하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아까와는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은하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푸른 등불 재단과 함께한 시간들을요. 처음에는 작은 후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은하의 기억 속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가족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하던 어머니들,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인사하던 아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은하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보람이야. 연회장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하의 마음은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어요. 이제 미라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쏠렸어요. 미라는 여전히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은하가 나타나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하야. 어디 갔었어? 미라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은하가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뭔가 달랐어요. 앉는 자세도, 표정도, 눈빛도 모든 게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현정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은하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은은한 광채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계속하자. 공무원 월급 이야기. 미라가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은하의 반응이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럼. 은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미라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은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50년 가까운 교직 경험으로 사람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시는 분이었죠. 은하에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시계는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손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움직임이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곧 세상은 그 품격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갈 무렵 김상호 선생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77세의 연륜이 묻어나는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마이크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동창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대화를 나누던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 30년 만에 소중한 자리에 뜻깊은 분이 잠시 들르신답니다. 순간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누굴까? 어떤 귀빈이래? 혹시 시장님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순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걸 자랑하는 걸 즐겼죠. 어머, 정말? 누가 오신다는 거야? 미라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주변 동창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좋은 옷 입을 걸. 미라가 중얼거리며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위치도 조정하고 재킷 주름도 다시 펴봤어요. 다른 여자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누군가는 향수를 뿌리고 누군가는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렸죠. 와, 갑자기 긴장된다. 사진 찍어야겠어. 핸드폰 배터리는 충분하지? 명함 가져왔나? 연회장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은하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물잔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화장을 고치거나 옷매무새를 정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죠. 현정이 은하의 모습을 보며 조금 신기해했어요. 은하야, 너는 안 궁금해? 누가 오는지? 글쎄, 누가 오든 상관없어.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정말로 관심이 없다는 듯한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그 대화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래, 은하는 그런데 관심 없지. 공무원 아내니까 그런 자리에 갈 일도 없을 테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공무원도 나름 괜찮은 직업인데. 현정이 변호하듯 말했지만 미라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라는 얘기지.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랑은. 미라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김상호 선생님은 연단에서 동창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특히 은하의 모습을 유심히 보셨죠.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곧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내려놓으시자 연 회장의 술렁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진짜 누굴까? 혹시 연예인? 아니면 재벌? 추측이 난무했어요. 미라는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기대된다. 우리 학교 출신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나? 설마 우리 동기 중에? 아니면 선배님? 그때 연 회장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호텔 직원 몇 명이 들어와서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어머, 진짜 대단한 분이 오시나 보다. 저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미라가 더욱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물잔을 다 마시고 나서는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우아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선생님께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도착하셨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미라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누가 오실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들어온 건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었어요. 뭔가 경호원 같아 보였죠. 그들이 좌우를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누군가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이비 정장에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혹시? 동창들이 수군거렸지만 정확히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하는 달랐어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김상호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잠깐 은하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인사가 오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한 눈짓이었죠. 미라를 비롯한 다른 동창들은 그 교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여셨어요. 곧 이 연회장에는 믿기 힘든 반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귀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연회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각자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바꿔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 립스틱 한 번 더 바르기, 옷깃 정리하기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듯이요. 미라는 그 와중에도 은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은하를 향해 있었어요. 은하야. 미라가 거울을 핸드백에 넣으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넌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아는 거 없어? 유명한 사람 말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다시 은하에게 쏠렸어요. 현정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하는 듯 했죠. 요즘은 인맥도 자산이라잖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미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마치 은하에게 인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사람은 바쁘다고 하더라.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미라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들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바쁘면 뭐해, 평생 일만 하겠지. 미라의 말에 주변에서 가볍게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공무원들 야근 많다더라 하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재미는 없겠어 라고 속삭였죠. 은하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서 은하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함보다 행동으로 드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드라마 대사 같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하의 말에 뭔가 무게가 있었거든요. 김상호 선생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77세의 연륜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다른 분이셨죠. 은하의 변화, 그리고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로 향했어요. 곧 문이 열릴 거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죠. 미라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밤 내내 은하를 압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먹이고 싶었습니다. 은하야,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공무원 부인으로 살면서 후회한 적 없어? 질문이 점점 노골적해졌어요. 현정이 미라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넌 혼자. 미라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연회장 뒤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회장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시작되나?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이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와, 진짜 대단한 분이 오시나 보네. 경호원까지 있잖아. 동창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미라도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하지만 은하만은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흥분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경호원이 들어왔고 그 뒤로 호텔 매니저가 따라왔습니다. 매니저는 김상호 선생님께 다가가서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이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귀빈이 도착하셨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문에 집중됐습니다. 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죠. 누굴까? 정말 궁금하다. 혹시 우리 학교 출신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은하의 표정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긴장한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그런 고요한 각오 같은 게 있었어요. 김상호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서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스쳐갔어요. 연회장 문이 완전히 열렸고 이제 정말로 귀빈이 입장할 차례였습니다. 시간이 마치 느려진 것 같았어요.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고 미라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연회장의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완전히 열리자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얇은 테 안경을 쓴 그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풍겨 나왔어요. 경호원들이 좌우를 호위하며 함께 들어왔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동창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선 거였죠. 그만큼 그 남성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남달랐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누구시지? 정말 높으신 분 같은데. 국회의원님인가? 동창들이 수군거렸지만 정확히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김상호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를 빛내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연단으로 가지 않고 직접 동창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쪽으로 오시네. 어느 테이블로 가실까? 동창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미라는 자신의 테이블로 오시길 바라며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발걸음은 미라 테이블을 지나쳐갔어요. 그리고는 은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곧장 향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 남성이 은하 앞에 다다랐을 때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됐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은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정은하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푸른 등불 재단의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봉사활동한다고 했던 바로 그 은하에게요. 미라의 얼굴에 떠올랐던 우월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죠. 푸른 등불 재단? 그게 뭐지? 은하가 재단 일을 해? 동창들의 속삭임이 연회장의 파문처럼 퍼져갔어요.
은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말투에서 평소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그때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함께 계신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강세훈 님이십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 연회장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강세훈 장관이 은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무가 있어서 늦었네요. 그리고는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니까 어때? 여보, 미라의 입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른 동창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설마, 현정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했어요. 은하야, 설마 남편분이. 은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남편이야.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던 그 남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은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까까지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비웃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강세훈 장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은하의 동창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시라고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겸손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어요. 김상호 선생님이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은하가 그동안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의 말에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위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푸른 등불 재단이 뭔지 다른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세훈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익재단입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봉사활동이라고. 현정이 무릎을 쳤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어색함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만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은하가 조용히 일어서서 모든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 속에 진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창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강세훈 장관의 소개가 끝나고 연회장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뒤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어요. 또 누가 오시는 건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란 상황에서 또 다른 귀빈이 온다는 것이었죠. 김상호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서셨어요. 여러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연회장 문이 열리며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강세훈 장관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총리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 동창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국무총리가 직접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총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은하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은하님,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은하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총리님, 이런 자리까지 오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은하가 총리와도 안면이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총리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은하님과 푸른 등불 재단의 활동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 10년간 이 재단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장애인 가족들까지.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미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총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미라 씨 어머님의 응급수술비 지원건.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렸어요.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수술비가 부족해서 난감하셨던 그때 말입니다. 총리의 말에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의 절망감, 수술비가 모자라서 밤새 울었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익명의 후원자. 그때 익명으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준 재단이 바로 푸른등 뿔재단이었습니다. 미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분이 바로 정은하님이었죠. 총리의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어요. 은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재단이 은하 내가 했던 거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미소만 지었어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도 은하님 덕분입니다. 총리가 다시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의 간병비, 재활 치료비까지 모두 재단에서 지원했었죠.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걸 몰랐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은하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김상호 선생님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선생님의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은하는 학창 시절부터 그런 아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은하한테 그런 말들을 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울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미라야, 괜찮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어머니 생명의 은인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미라가 더욱 울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건강하신 게 중요한 거야. 은하가 미라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동창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현정이 일어나서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은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아니야, 현정아.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야.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총리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강세훈 장관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은하야, 정말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린 친구잖아. 은하의 대답에 미라는 더욱 울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의 어색함과 경쟁심은 사라지고 대신 감동과 반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상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교육의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란 것. 모든 동창들이 은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창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감동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공식적인 행사가 마무리되고 총리와 장관이 먼저 자리를 뜬 후 동창들은 여전히 흥분과 감동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쟁과 자랑이 아닌 진정한 우정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은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월 밤하늘 아래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양쪽 강변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였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은하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미라야. 은하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밤 내내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보였어. 미라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비. 그게 내가 도와준 거였구나. 내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넌 알 거야. 응, 알아.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너한테 그런 말들을 했다니. 은인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하가 한 걸음 다가가서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미라야. 우린 다 실수하며 배우는 거니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원망이나 비난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못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은하의 말에 미라가 더욱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 우린 친구잖아. 학창 시절부터 쭉. 은하의 대답에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강세훈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
강세훈이 은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은하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라가 강세훈을 바라보며 깍듯이 인사했어요. 장관님, 아니, 세훈이 형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강세훈도 너그러운 모습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은하에게 인사를 했어요. 은하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들이 이어졌어요. 김상호 선생님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은하야, 참 자랑스럽구나. 선생님, 은하가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조용하지만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 선생님의 말에 은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분한 말씀이세요. 과분하지 않아. 진심이란다. 연회장을 정리하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을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하는 다시 창가로 가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함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여보, 뭘 생각해? 그냥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하의 말에 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하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그리고 재단 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 고마워, 미라야. 은하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정도 와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모두들 고마워. 동창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의 작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이번엔 빨리 만나자. 정모도 하고 약속들이 오갔어요. 은하 부부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나설 때 미라가 뛰어와서 은하를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 은하가 미라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부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강세훈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친구들이 진심을 보여줘서 당신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오자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강 건너편에 있는 푸른등 뿔재단 사무실 건물이 보였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몇 개의 창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기 아직도 일하는 사람이 있네요. 강세훈이 말했어요. 응급 케이스가 있나 봐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요. 차에 타기 전 은하는 한 번 더 재단 건물을 바라봤어요. 건물 옥상에는 푸른등 뿔재단이라는 간판이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는 도움, 그러나 빛은 남는다. 은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재단의 모토였죠. 그게 당신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강세훈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가 한강로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서 푸른등 뿔재단의 불빛이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내일 또 시작될 거였어요. 한강 위로 10월의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